네, 코인 퀴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시장 움직임 살펴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까요?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가상화폐 움직임들이 별로 안 좋은데요. 하나하나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750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일 대비해서 1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더리움은 41만 원대까지 40만 원 선도 위태위태합니다. 12% 하락. 연구원님, 오늘의 이 가상화폐 움직임들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밀리는 겁니까? 예, 외국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속칭 블러디 프라이데이, 즉 피해 금요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에 대한 요인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들이 코너에서 소개했던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상에서의 어떤 ICO 광고 금지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다른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 작년 말에 그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처음으로 이게 등장했는데요. 이 선물 시장이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좀 비추가 주목됐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매도 주문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이것이 비트코인 흐름에, 그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것이 분명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과열되었던 시장을 정화한다는 측면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뉴스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가상화폐와 밀접한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오미세고와 비탈릭 부테린이 우간다 난민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는 이슈가 잡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미세고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난민 지원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돈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우간다 난민 4,400여 가구에 650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난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 인한 어떤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분석인데요. 앞으로도 암호화폐 지원 방식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볼까요? 이번에는 비트피넥스, 스위스로 이전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과 함께 조금 더 상세히 나눠보죠, 이야기를요. 비트피넥스가 뭔가요, 연구원님? 예, 지난번에 그 바이낸스라는 그 세계 최고 규모의 거래소가 몰타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비트피넥스는 세계 5위 정도의 규모를 가진 거래소입니다. 현재 홍콩에 위치해 있지만 스위스 주간지인 한델사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비트피넥스가 스위스의 두그라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미 스위스 정부와도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예전부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에게 어떻게 발달하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을 써왔고, 이 두그라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계의 실리콘밸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일명 크립토밸리라는 곳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 또한 이더리움 재단 역시 이 두그라는 곳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의 몰타 이전,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비트피넥스가 스위스로 이전하면서 아직 범세계적인 규제가 나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보는 상황에서 각국마다 각각의 규제를 만들고 있으면서 어떤 곳으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과연 어디가 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의 천국이라고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지켜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들 좀 잘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코인 하나 들여다보죠. 오늘은 어떤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코인은 피릭스라는 코인입니다. 월요일날 소개해드린 모네로, 그리고 수요일날 소개해드린 대쉬처럼 익명성과 신속한 거래 처리를 지향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늦게 등장한 편입니다. 이 앞선 두 개 도에선. 대쉬로부터 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분리된 암호화폐거든요.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로 분리된 것처럼. 따라서 수요일날 소개해드린 마스터노드의 개념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쉬와 공유를 합니다. 이 피릭스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특징은 제로코인이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을 개량해서 사용하면서 이 송금자와 수신자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보면 끊는, 따라서 이 자신이 이 피릭스를 보내고 받는 것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PIVX라는 일반 토큰을 그 PIVX 지갑에 넣으면 일정 비율이 일명 ZPIV라는 약간 익명성 위주의 그 거래에 필요한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새로 생긴 이 ZPIV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ZPIV와 섞여서 정확히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약간 알 수 없게 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참고로 이 PIVX 지갑에서 이 ZPIV 자동 변환 기능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PIVX의 설명에 따르면 이 ZPIV는 비유를 하자면 카지노 칩과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카지노에 갔을 때 칩 자체가 어떤 금액의 가치를 갖진 않지만 카지노 내에서 이것을 제시하면 나는 이만큼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 ZPIV는 그 PIVX 측의 입장에 따르면 약간 이런 어떤 자신이 얼마만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일종의 표시라고 본다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PIVX는 어떤 송금한 금액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갑 안에 얼마만큼의 PIVX가 남아있는지도 그것조차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시에서 소개했던 마스터노드의 개념, 즉 얼마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PIVX는 마스터노드 생성의 만 PIVX, 1PIVX가 한 3불 40, 한화로 따지면 3,600원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를 지불을 해놓고 마스터노드의 그 보상을 제어하고 있고, 마스터노드의 수에 반비례해서 이 보상 체계가 바뀌면서 마스터노드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PIVX는 제로 코인 프로토콜과 일명 지분 증명 체계를 조합해 놓은 코인이라는 점에서 유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PIVX팀은 현재 PIVX의 지갑을 개량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갑을 통해서 단순 거래뿐만 아니라 PIVX라는 이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갑보다는 일종의 PIVX 네트워크 접속 콘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사용자의 익명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쓸 때 저희가 저희 신원을 꼭 제시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의 일상적인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양한 것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고 어느 것이 과연 제일 널리게 쓰이게 될 건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PIVX였습니다. 자, 오늘 고박스 이현일 고문위원과 함께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네요.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함께한 오마이스탁입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